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한민국 팔아먹는 세력들, 국민이 직접 감사해야.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600만 원이면 취업도 오케이. 베트남 한국 불법 비자 커넥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베트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대거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정부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 늘린다 해서 중국 전역으로 이 복수비자를 확대하는데, 복수비자라는 것은 비자를 5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10년짜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 복수비자 발급 확대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11개 나라에 이 비자를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누구한테 신청하냐 그러면은 네, 하나투어라는 여행 회사가 이 발행 대행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이걸 문제 삼았죠. 네, 법무부가 위탁한 해외 비자 센터 한 업체가 독점했다. 이게 독점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감을 잡는 건데, 사실상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거 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골물대로 골마터진 법무부 직원의 비자 발급 갱신 비리. 네, 법무부 직원 외국인 상대 비자 장사 구속. 네, 가짜 기술자 불법 입국시킨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출입국인 법무부죠, 법무부. 네, 뇌물 받고 불법 취업 외국인의 한국 비자 내준 강큰 공무원. 네, 그 다음에 돈 받고 한국 관광 비자 내준 영사관 공무원 징역 4년. 네, 나라망신 베트남 영사 비자 장사. 네, 또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 담당 영사. 네, 징역 4년. 네. 자,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이면 취업도 오케이. 베트남 한국 불법 비자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SBS에 제보를 해서 이 직접 이 취재 과정에 도움을 주고 전개를 한 것입니다. 네,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현지의 불법 비자 발급 실태도 저희 SBS가 최근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추가 취재 결과 이런 불법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을 위해 국내에서는 취업 알선 브로커가 활동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의 광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하노이, 호찌민, 다낭 거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대도시 복수비자. SBS는 대도시 복수비자 불법 발급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비자 서류 위조 조직과 함께 불법 입국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국내 조직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도시에 거주한다라고 만들어 주고, 또 1년만 거주하면 되는데 1년 거주했다라고 가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아까 그 동남아 11개 국가, 또 여러 가지 4개 국가들, 또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황인데, 우리나라가 진짜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한국어 능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정식적인 그 취업 절차를 밟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부족 직업군이 있어요. 부족 직업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족 직업군 위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진행되다가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뿐더러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네.
현지 비자 브로커 조직은 국내 조직과 연계까지 돼 있었습니다. Em có thích đi sang đấy em còn lo việc cho tí nữa anh cho một cái số điện thoại em gọi thẳng luôn rồi. 이제 그런 퇴폐업소나 그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대도시 복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내 브로커를 통해 취업을 알선받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비자로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수 비자를 갖고 들어오면은 이 비자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유학 비자로도 바꿀 수 있고 결혼 비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무역 비자로도 바꿀 수 있고 투자 비자로 바꿀 수 있고 또 뭐 난민 비자로 바꿀 수 있고 의료 비자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그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많은 그런 혼란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한국에 뭐 요즘에 정부가 뭐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영주권 자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라든지 이런 게 전개가 되는데 이거 할 때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간에 있는 행정사들입니다. 근데 행정사들도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사람들. 뭐든지 바른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정관, 현관, 유착, 비리. 그래서 뭐 전에 뭐 출입국 근무했던 공무원이다. 전에 영사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관, 현관, 유착, 비리를 통해서 비자 발급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국내 브로커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들이 제안한 비자는 두 가지, 의료관광 비자와 난민 비자였습니다. 비자 교체 비용은 600만 원 선,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600만 원을 받고 취업시켜 주는데 또 6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에서는 또 비자를 발행해 주는데 한 1000만 원 받고 가짜로 위조해 주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당연히 불법으로 체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불법 체류자들이 40만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고 또 난민 비자에 대한 불법 비자 발급 실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외교부가 해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교민들이 있지만 교민들이 사실 뭐 대사관을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민 대사관 영사관 감사 제도를 둬야 된다. 특임 감사 제도를 둬야 된다. 그리고 영사도 교민으로 하여금 바른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특임 영사 제도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해외 나가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라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그냥. 네. 실제로 지난 4월 이런 수법으로 비자 장사를 한 난민 비자 브로커 일당이 인천지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네, 이런 정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이 영사, 뭐 법무부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 비자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들이 아주 통탄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네,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대사관, 영사관들이 뭐 잘하고 있겠지. 법무부니까 법을 잘 준수하고 있겠지 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